안녕하세요. 오늘 리플 레저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그리스대회 장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리플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컨센서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한 레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그리고 향후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백그라운드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요. 현재 시중은행들은 외환 송금할 때 대부분 스위프트라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통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방식은 전 세계 대부분 어느 지역이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이나 2주 정도 걸린다는 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가장 비싸다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로부터 국내 은행이나 해외 은행, 중개 은행을 거치면서 중간에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수수료가 커진다는 문제점에 착안해서, 이제 리플에서는 리플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을 통해 이런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기보다는 이런 스위프트의 업무를 보조하겠다라는 시작으로 리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리플이 나온 거는 2012년 최초로 젯 맥칼렛과 크리스 라센이 공동으로 오픈코인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2015년에는 리플랩스로 결국 변경이 됩니다. 현재 리플은 전 세계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인데요. 코인 마켓캡에서 확인하시면은 1위,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인 시가총액 총 3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였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은행들에 특화되었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 특화된 서비스가 아니냐와 함께 실제로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냐라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플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서버, 레저, 라스트 클로스드 레저, 오픈 레저, 그리고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고 존재를 합니다. 서버는 합의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리플 서버 소프트웨어를 표현을 하고요. 레저는 흔히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장부를 나타내는 유저의 계좌에 있는 화폐 X의 기록이고,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장부는 합의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트랜잭션과 함께 반복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 라스트 클로스드 레저는 백서 번역판을 보면은 최종 장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닫힌 장부는 합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가장 최근 장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현재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레저라고 하면은 또 열린 장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용자들의 트랜잭션은 열린 장부에 올라가고 합의 프로세스를 거쳐 최종 장부에 남거나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린 장부는 10초간을 유지하면서 결국 타임랩스 이후에 닫힌 장부로 바뀌게 됩니다.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고 하면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트랜잭션을 검증하기 위해 신원이 확인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참여자 리스트를 UN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니크 노드 리스트는 노드들은 정보 현재 상태의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를 동의했을 경우에 상관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결론적으로는 동의 이후에나 트랜잭션이 유효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동일한 트랜잭션들을 원장에 적용할 때 합의가 달성됩니다. 그러면은 컨센서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컨센서스는 총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correctness, agreement, 그리고 forward progress라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forward progress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백서를 보면은 utility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금 최신 백서에 따르면 forward progress라는 용어의 변환이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리플에서 정의하는 비잔틴 장애의 최대치는 20%라고 설정을 하는데요. 일단 20%를 감안할 때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8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80%의 동의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리플의 correctness,
그리고 모든 정상적인 노드가 그들의 유니크 노드 리스트에 상관없이 동일한 트랜잭션 집합에 대해 합의를 이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어그리먼트. 그리고 마지막에 합의가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방해 요소는 노드 사이의 통신 지연 시간인데,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 노드의 응답 시간을 모니터링되고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노드는 전체 유니크 노드 리스트에 삭제되는 포워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레저는 레저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블록 안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요. 버전은 제네시스 레저의 인덱스 1부터 1씩 증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저는 다른 블록체인 기술과 다르게 현재 스테이트가 전체 스테이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기록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게 리플 백스에 나와 있는 워딩이고요. 리플 컨센서스 프로토콜의 주된 업무는 이중 지불을 피하기 위해 원장에 적용할 트랜잭션 집합에 동의하고 이를 잘 정의된 순서로 적용한 다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리플 컨센서스의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데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가장 정직하다라고 판단되는 참여자를 밸리데이터로 선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신뢰의 시작점이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밸리데이터를 누가 설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클리어하게 해결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밸리데이터를 필두로 다른 노드들이 80% 이상 일치하도록 여러 라운드에 걸쳐 프로세스를 반복을 하는데요. 비잔틴 장애, 여기서 정의하는 비잔틴 장애는 20%이기 때문에 20% 미만의 결함이 있는 한 합의 프로세스는 방해받지 않고 진행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합의는 매 라운드마다 라운드 로빈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50%로 시작을 해서 그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은 점차 증가하면서 80%까지 도달할 때까지 검증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에는 50%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번에는 55나 60, 그런 텀은 정해지진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향되는 퍼센티지에 맞춰서 최대 80%까지 동의를 해야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이 리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밸리데이터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못했다고 하면은 트랜잭션으로부터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리플 레저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고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프로토콜에는 여러 초마다 레저가 추가가 되는데, 이 레저는 캔디데이트 레저와 밸리데이트 레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내용에 대한 버전의 동의 및 검증이 된 것을 밸리데이트 레저라고 하고, 이 밸리데이트 레저는 최근 검증된 레저를 포함된 모든 것을 레저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직 검증되지 않고 이제 곧 검증해야 되는 것들을 캔디데이트 레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레저의 구성 요소로서 논수와 같은 개념인 레저 인덱스, 그리고 고유 지문으로 구성된 유니크 해시, 현재 상태인 스테이트, 거래 내역인 트랜잭션, 그리고 이전 블록과 같은 개념인 페어런트 레저 등 해시 값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에는 잔액과 거래 시간이 있는 타임스탬프가 존재합니다. 레저 버전을 식별할 때는 두 가지로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측 상단에 레저 인덱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별하는데, 현재 레저가 100이라면은 그 다음 레저가 101이 되듯 비트코인의 분수와 같은 개념으로 일찍 증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레저 해시라고 하는 장부에 대한 지문을 해시화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트랜잭션을 레저에 제한하게 되면 제한된 각자의 캔디데이트 레저들은 약간씩 다른 컨텐츠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인덱스는 같지만 각자의 유니크한 해시의 값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승인된 레저는 인덱스 값이 1값이 추가된 채 밸리데이트 레저가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레저들은 기존 레저와 비교를 위해 이전의 값인 페어런트 해시 테이블과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캔디데이트 레저 중 밸리데이트 레저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덱스 값의 변경과 함께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트랜잭션이 반영된 레저에는 TES라는 코드가 기재가 되고, 실패하였을 때는 TEC라는 코드가 기재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TER이나 TEF 같이 코드가 있지만 실제 레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랜잭션들은 수신 및 반복 처리하는 것을 밸리데이터나 트래킹 서버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트래킹 서버의 주요 기능은 모바일이나 트레이딩 플랫폼과 같은 클라이언트 트랜잭션의 배포 및 원장에 대한 쿼리 응답이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는 트래킹 서버의 역할에서 시퀀스를 향상시키는 작업까지 하는데, 클라이언트에 의해 제출된 트랜잭션은 트래킹 서버의 마지막 밸리데이트 레저를 기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트랜잭션은 캔디데이트라고 하는데, 서버는 각 피어들에게 캔디데이트 트랜잭션을 전달하고 네트워크로 전파하여 허용을 합니다. 전파되어서 알려진 각 트랜잭션은 마지막 밸리데이트 레저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트랜잭션이 전파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버는 캔디데이트 트랜잭션 집합과 함께 작동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컨센서스를 앞에서 활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플 컨센서스 알고리즘에서 제한하고 있는 캔디데이트 트랜잭션 집합을 반복하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는 동안 각 서버는 신뢰할 수 있는, 즉 서버로부터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내는 UNL을 평가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유니크 노드 리스트가 실제로 리플 랩스에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넌 분명히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전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항상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캔디데이트 레저에서 합의된 것들은 밸리데이터들에 의해 다음 레저 버전에 추가가 되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 캔디데이터들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계속 추가됩니다. 추가되지 못했던 레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트랜잭션에서 다시 또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이라고 하는 밸리데이션은 서버들이 같은 경혈값을 받았고 레저의 파이널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언하는 전체 컨센서스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인데요. 검증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합의된 트랜잭션 세트 결과 원장 버전을 계산하고, 그 다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밸리데이트들의 동의를 얻어 결과를 비교하거나 레저 버전의 검증 여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합의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각 서버는 동의한 트랜잭션에 의해 새로운 레저와는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각 서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계산을 합니다. 밸리데이터부터 최근 검증된 레저로 시작을 하고, 각 밸리데이터와 트래킹 서버는 계산을 하고 레저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레저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되고 나면 밸리데이터들은 해시값을 비교를 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네트워크로 보내주는 등, 마지막으로 트래킹 서버가 네트워크에 선언하지 않은 채 일단 해시값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밸리데이터는 계산한 레저의 버전이 포함된 사인된 메시지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때 이 메시지는 각 서버가 계산한 레저와 다른 서버의 원장을 비교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의 서버는 피어들이 서명을 하고 동일한 해시 브로드캐스트를 했을 때 검증된 인스턴스를 인식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퀀스 번호를 1이 추가된 다음 밸리데이트 레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네트워크가 유효성 검증에 대한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거래량이 너무 많거나 네트워크 대기 시간이 길어 일관성 있는 제한을 내릴 수 없게 되다 판단하여 이와 같은 합의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라운드 로빈식으로 반복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리플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정해봤는데요. 리플은 이름 없는 기업이나 불안정한 스타트업과 작업하는 것이 아닌 공식적인 은행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높다.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나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안에서 더욱더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표방은 하지만, 반대로 단점으로는 이렇게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이고요. 리플의 전체 개수의 20%는 창업자들이 25%, 그리고 운영기관인 리플랩스가 소유하고 제외한 나머지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탈중앙화된 가치를 위반한다라고 실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로는 코발트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보다 더욱더 저렴하고 좀 더 빠른 트랜잭션을 만들 거라는
말로 향후 연구로 코발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2년 정도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향후에 관련된 뉴스가 전해져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였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